안녕하십니까, 세이지 펄스입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 101 시간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에 앞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라이즈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확장하며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이다. 핵심만을 축약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시스템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자동화, 스케일링 등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맨 앞에 K와 마지막에 S 사이에 8글자가 들어가서 KH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 배경도 나와 있는데 구글이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관리해야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2015년 7월에 릴리즈 1.0이 공개되어 1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모든 개발 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훌륭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다운되면 다른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재시작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카나리 배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 워크로드란 무엇이고 서비스 로드 밸런싱 앤 네트워킹이 어떻게 정의되고 스토리지는 어떻게 설정하며 컨피규레이션은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등장하기 전 과거에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관리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물리 서버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OS 위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서버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돌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바로 CPU, 메모리와 같은 자원 할당 문제입니다. 즉,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조금 낭비되더라도 피크타임에도 어플리케이션이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양을 가진 하드웨어 위에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사용되다가 버추얼 머신이 등장합니다. 버추얼 머신은 서버의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 하나의 물리 서버를 여러 대의 가상 서버가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버추얼 머신은 모든 컴포넌트를 운영하는 하나의 서버라고 보면 좋습니다. 가상 하드웨어 위에 자체 OS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추얼 머신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이퍼바이저인데 리소스를 할당해주고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버추얼 머신을 켜고 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서로 간섭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정 버추얼 머신이 해킹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다른 버추얼 머신이나 호스트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림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OS 위에 설치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되면서 최소한의 OS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버추얼 머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드웨어 위에 OS가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어서 버추얼 머신의 하이퍼바이저처럼 컨테이너들을 관리합니다.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체 OS의 존재 여부입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호스트 서버의 OS를
컨테이너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컨테이너가 OS를 설치할 필요를 없게 해줍니다. 다커나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D가 바로 컨테이너 런타임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서버의 OS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다커 이미지가 따로 있게 됩니다. 리눅스를 예로 설명해 드리면 컨테이너는 호스트 서버의 커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바이너리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갖고 있게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컨테이너에 더해서 파드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드는 가장 작은 배포 단위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파드의 자원을 공유하게 되는데 스토리지 볼륨, IP 어드레스와 같은 네트워크 자원입니다. 결국 파드는 논리적인 호스트를 형상화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파드는 자신이 돌고 있는 호스트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파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내용만을 훑어보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쿠버네티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컴포넌트의 구성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배포는 보통 하나 이상의 서버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노드에서는 파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결국 쿠버네티스는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파드에 담아 노드에 배포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노드들 위로 필요로 하는 파드들이 적절하게 배포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이러한 동작들을 관리해주는 컴포넌트들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쿠버네티스의 구성은 크게 노드 쪽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노드 쪽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드가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쿠블렛, 네트워크 동작과 규칙을 관장하는 쿠버프락시. 쿠버프락시는 나중에 살펴볼 서비스의 구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런타임도 노드에 존재해서 파드가 수행되고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쿠버 API 서버, 전체 클러스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etcd. etcd는 분산 환경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저장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키밸류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파드가 수행될 노드를 지정해주는 쿠버 스케줄러, 컨트롤러의 수행을 담당하는 쿠버 컨트롤러 매니저.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노드가 죽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응을 담당하는 노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노드 컨트롤러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떤 노드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쿠버네티스를 온프라미스 환경이나 단일 PC에서 구동할 때에는 이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들은 어디에서든 수행돼도 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파드가 들어가 있는 워커로드와는 분리해서 수행하라고 권장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스케일 업이라고 하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면
리플리카를 여러 개 운영해서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것을 뜻한다는 것도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컨트롤러라는 용어를 별다른 설명 없이 말씀드렸는데 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의 상태를 관리하는 놈인데 그 역할과 책임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리소스 타입을 추적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현 상태가 원하는 상태와 달라지게 되면 현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바꾸거나 바뀌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현 상태를 감시하게 되는 루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게 어떤 리소스 타입을 감시해야 하는지, 원하는 상태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워크로드를 잘 다루고 사용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룰 서비스, 로드 밸런싱,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은 워크로드를 보조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워크로드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홈페이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워크로드란 쿠버네티스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 하나의 컴포넌트 혹은 서로 함께 일하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일 수 있다. 이 워크로드는 파드 안에서 돌게 된다고 말하면서 설명이 파드로 넘어갑니다. 파드는 정의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생성된 파드가 노드에서 수행되다가 자신이 돌고 있는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파드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별 파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워크로드 리소스를 통해서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즉 원하는 종류의 파드를 원하는 개수만큼 수행하라 라고 워크로드 리소스에 기술해 두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파드를 생성, 관리해 준다는 것이지요. 워크로드 리소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디플로이먼트와 리플리카셋은 스테이트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스테이트풀셋은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가 적절하게 트래킹 될 수 있도록 하며 데몬셋을 통해서 노드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관리하고 잡이나 크론 잡을 통해서 단발성 작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서드 파티에서도 워크로드 리소스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WS에서는 ALB를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로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파드는 배포 가능한 최소 단위로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고 수행 방법이 기술된 컨테이너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파드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로컬 호스트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하나의 파드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포, 관리하기도 가장 편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하나의 파드를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워크로드 리소스를 사용하죠. 워크로드 리소스 안에 파드 템플릿이 정의되는데 이를 토대로 컨트롤러가 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 파드 템플릿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컨트롤러는 새로운 파드를 만들고 기존 파드를 종료시키는 형태로 변경된 내용이 클러스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파드 템플릿의 변경을 다루는 규칙은 각각의 워크로드 리소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두면 좋겠네요.